습하고 더운 여름,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사찰의 여름 밥상을 만나봅니다. 수요일의 초대석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해바다 거제도에 떠오르는 여름 별미, 흑염소 요리도 함께 맛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기분 좋게 잘들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장마가 쭉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 호우 피해가 좀 컸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화재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지난번 며칠 전에는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폐차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충북 지역 역시 심심치 않게 또 화재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24일, 25일 청주시 서원구 그리고 청원구에서 화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화재들은 김치 냉장고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아주 좀 특이한 점이었어요. 사실 이 김치 냉장고라는 게 한 곳에 오래 두고 장기간 사용을 하는 가전제품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전기 배선의 노후화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김치 냉장고 요즘은 뭐 거의 다들 뭐 그래도 하나씩은 두고 쓰시는 가정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 집 김치 냉장고는 좀 어떤지 상태를 좀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김치 냉장고는 습한 곳이라든지 먼지가 많은 곳에는 둬서는 안 되고요. 또 벽하고의 거리도 한 10cm 이상은 좀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이 비가 언제쯤 그칠까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북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단양과 제천은 방금 전에 호우경보로 격상했습니다.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고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빗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씩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이 22도, 괴산과 증평은 23도, 보은, 옥천은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은 크게 내려가지 않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7도에서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 오후쯤 잦아들다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집안에 모기향을 자주 피워놓는다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가정에서 선풍기를 켠 채 모기향을 피워놓았다가 바람에 쓰러지면 주변 물건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재 위험이 있는 모기향보다는 전자 모기약을 쓰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기분 좋은 수요일을 만들어줄 우리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 리포터입니다. 네. 요즘 덥고 습하고 비까지 오락가락하는 네.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입맛까지 없어진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기를 보양하는 보양식을 많이 보양식. 먹잖아요. 두 분은 어떤 보양식을 참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저는- 얘기를 물어볼 때는 보양식을 사드릴게요 하시면서 물어보면 더 좋은데. 아유, 정말 욕심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양식 하면 백숙. 백숙. 아, 네, 백숙 너무 참 좋아요. 좋죠. 우리가 또 초복, 뭐 중복, 말복 할 때 제일 또 많이들 음. 찾으시는 게 백숙. 저는 예전에는 약간 그 맛이 좀 진해서 많이 안 찾았는데 요즘 들어서 장어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장어 정말 네. 맛있죠. 네. 그리고 백숙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삼복 시기에 먹는 보양식을 복다림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고기 한 점 없이 제철 채소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복다림 음식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 바로 사찰의 여름 밥상입니다. 제가 사찰의 복다림
음식을 잘 배워왔는데요. 건강한 요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스님들은 이제 초봉, 중봉, 말복 때 어떤 걸 드시나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좀 네. 궁금해지면서 사찰 복다른 음식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예. 과연 어떤 음식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1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삼복시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습하고 덥고 여름 무더위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보양식을 딱 먹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식상한 보양식 말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여름 밥상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사찰 복다림 밥상. 그런데 고기를 드시지 않는 스님들의 복다림 음식이라니 잃어버린 기록을 되찾을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걱정은 잠시 넣어두십시오. 보약보다 귀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사찰 음식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충북 청주시 강내면 청주 도심 속에 자리한 사찰 월명사. 짙은 초록이 가득한 이곳은 사찰 음식 쿠킹 클래스로 유명한 곳인데요. 손맛 좋기로 소문난 스님계 대장금, 바로 지견 스님과 함께 절기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꽉꽉 채운 사찰 음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요곳에 오니까 목탁 소리에 새 소리에 복잡했던 마음이 싹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절의 소리죠. 근데 도시이지만 이렇게 새가 많아서 새 소리가 좋아요.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월명사에 오면 이 마음만큼이나 몸이 건강해지는 건강식을 배울 수 있다고요? 네,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보죠. 그 중에 원천이 되는 게 이 고추장, 간장, 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매년 이제 담고 그걸 묵혀가면서 먹는 거예요. 구수한 장이 익어가는 사찰. 이곳에서 어떤 복다림 음식을 맛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자리를 옮겨 지견 스님과 함께 보양을 위해 스님들이 드시는 사찰의 여름 음식들을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건강한 사찰 음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야, 이게 다 재료인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보양식 하면은 고기가 안 들어가면 좀 생소하더라고요. 보양이 그래요? 될까요? 소는 풀만 먹고도 그 등치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식재료를 쭉 보는데 역시 사찰에 와서인지 저희 뭐 마늘이나 파, 그 오신채 음식이 없어요, 그죠? 네, 담백해요. 그냥 호박에서 호박 맛이 나고, 그러니까 콩물은 딱 콩물의 맛 이렇게. 맵고 향이 강해 수행을 방해하는 오신채는 사찰에서 금하는 식재료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복다린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름 만두, 여름 만두. 호박 만두라고 해요. 엥? 애호박과 표고버섯? 이게 들어가는 재료의 전부라고요? 이게 다예요? 채를 곱게 썰어야지만 식감이 맛있게 나요. 수분이 많은 애호박. 곱게 채를 친 후에는 소금을 뿌려 살짝 절이는데요.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굵직하게 숭덩숭덩 다져주고요. 참기름에 참기름. 네, 참기름 한 바퀴 휙 두르고 이제 버섯 향이 더 나죠? 볶음으로 네. 인해서. 그래서 하고 소금, 소금. 함초 소금이에요. 가볍게 볶다가 소금도 한 꼬집 넣고 또 볶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김 식혀냅니다. 호박은요, 호박. 들기름하고 먹어야 맛있어요. 어, 이 호박은 들기름하고의 들기름하고. 합이에요. 그러니까 표고버섯은 들어가면 들레가 좀 배면 고소한 맛이 덜해요. 근데 호박은 들기름을 넣어야지만 고소한 맛 이렇게 나죠. 소리. 맛있는 소리. 그래서 빨리 볶아내야 돼요. 이게 오래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식감이 좀 남아있을 때까지만 볶는 게 더 좋잖아요. 네, 파랗게 익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짝 볶아 색감과 식감을 모두 살린 애호박 역시 그릇에 옮겨 담고 더운 김을 빠르게 날려주고요. 미리 볶아놓은 표고버섯과 섞은 후 깨소금까지 듬뿍 뿌려주면 여름만두 소가 완성! 정말 이 두 가지 채소만으로 만두소를 만들 수 있다니 놀랍군요. 이번엔 만두피를 빚을 차례. 여름만두는 만두피 색깔조차 심상치 않은데요. 비투물을 들인 빨간색 밀가루 반죽과 하얀색 밀가루 반죽을 김밥처럼 돌돌 말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밀대로 얇게 그리고 넓게 피면 고운 빛깔로 시선 사로잡는 만두피가 완성됩니다. 직접 만들어 쫄깃한 식감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제 만두를 빚어볼까요? 네. 송편은 피맛, 만두는 속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보자들 만들기 쉽게 하는 우리나라 전통식은 동그란 만두 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앙증맞아요. 응, 그죠? 예쁘죠? 이렇게. 만두 빚기 어렵지 않아요. 소를 듬뿍 넣은 만두피를 반달 모양으로 한 번, 양끝을 동그랗게 말아 꾹꾹 눌러주십시오. 예쁘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응. 너무 예뻐. 괜찮아요? 와우, 작은 보름달처럼 앙증맞군요. 자, 다음은 만두찌개. 만두피만 익을 정도로 약 15분 정도 찜솥에 쪄주면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여름 사찰 음식. 애호박과 표고버섯으로 만든 호박만두 완성입니다. 야, 먹음직스럽네요. 짠! 모양은 제각각이지만요. 정말 맛있는 여름 만두 완성입니다. 다음 요리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사찰에선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를 활용하는데요. 물에 8시간 불린 콩, 그리고 잣과 우문가사리면 준비 끝. 이제 두 번째 사찰에서 만나는 보양식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콩 삶아서 잣하고 갈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루에다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물 하얗게 나오죠? 와. 이걸 먹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냥 텁텁한 게 진짜 콩물인 줄 아는데 실제 콩물은 이런 거예요. 정말 더 어때? 훨씬 곱고 그러네요. 그리고 입에 뽀얗고. 걸리지가 않아. 곱게 간 콩과 잣의 성분이 배어나오도록 자료를 힘주어 치대야 하는데요. 맑기만 했던 콩물이 점점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됐고. 그거 버리려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찰 음식의 좋은 점 중에 하나 버리는 것이 없다. 네. 놓으세요. 자, 이걸로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한여름에 비 오는 날 생비지찌개를 이걸로 해 먹는 거야. 보세요. 맛있죠, 맛있죠. 그러면서 왜 버리려고 그래? 제가 깜빡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죽을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스님들은 아침에 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거 버리지 않고 활용을 그렇게 해요. 그렇구나. 콩물은 소금을 넣고 살짝 밑간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우무를 손질할 차례. 해조류로 만들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무는 여름철 건강식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식재료인데요. 손가락 굵기 정도로 굵직하게 썰어줍니다. 깊은 그릇에 우무 먼저 담고 보세요. 고소한 콩물 듬뿍 넣고 채소 노이와 방울토마토까지 올려주면 두 번째 요리 우무잣 콩국도 완성입니다. 불 앞에 한 번 안 서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완성! 가죠? 네. 자, 큰잎 수확하러 갑시다. 네. 이게 가까이 있네요. 큰잎이에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컴풀이라는 표현도 써요. 컴플이 마트에서 이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안 팔고 흔히 이렇게 길에 많은데 모르고 지나쳤을 거고 꽃 봐봐요. 꽃도 네. 예쁘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키워놓고 이렇게 이제 전 부칠 때마다 이거 뜯어서 먹어요. 이렇게 잘 자라나 봐요. 네. 세 번째 요리
사찰 제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큰 잎을 이용한 요리.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정도로 자생력이 강한 식물 큰 잎은 항염 효과는 물론 가벼운 화상, 벌레 물린데도 효과가 있는 식용 약용 허브입니다. 큰 잎을 이용한 세 번째 요리, 재료부터 볼까요? 이국적인 맛과 향의 파프리카와 밀가루, 된장, 고추장, 그리고 스님의 텃밭에서 수확한 큰 잎만 준비하면 끝! 저희가 수확해온 바로 이 큰 잎을 이용한 음식이죠? 네. 기존의 사찰 음식과 좀 다르게 좀 뭐랄까 세련되게 세련되게. 가능하답니다. 오, 자, 볼까요? 혈관 건강, 노화 예방, 피부 미용 등 효능이 풍부한 파프리카. 썰어볼게요. 씨를 제거하고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여름이라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염분이 없으면 갑자기 힘이 안 나요. 그럴 때를 위해서 짠 거를 소금으로 먹는 게 아니고 된장과 밀가루에 된장을 넣어요? 네. 우와. 고추장을 고추장도? 조금씩 섞어요. 어머, 저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근데 먹으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아, 그렇겠네요. 고추장, 된장을 밀가루에 잘 풀어주고 너무 되직하지 않게. 아, 큰 잎 앞뒤로 반죽을 고루 묻힌 후 뜨겁게 달군 팬에 올려주는데요. 이 소리. 맛있는 소리. 제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소리부터 맛있는 큰 잎전. 기름을 충분히 둘러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갓 구운 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맛을 봅시다. 전이 폭신폭신하니 정말 쫄깃쫄깃해요. 간이 근데 조금 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자, 요거를 이제 보완을 합니다. 아, 이렇게 빨간 것, 노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파프리카에서 싸서 먹는군요. 네, 아. 이렇게. 아,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네, 이렇게. 아, 예쁘다. 저렇게 색감도 안에 있는 색감이 바깥으로 보이니까 더 예쁘고요. 채 썬 파프리카를 넣고 돌돌돌 말아주면 됐나요? 네. 괜찮아요? 보기도 좋고 정갈한 세 번째 사찰 요리 큰 잎전도 완성입니다. 모양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은 큰잎전까지 모두 다 완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고루 담긴 제철 채수만을 이용해 만든 사찰 복다림 음식. 간단한 재료로 만들기도 쉽고 몸에도 부담 없는 건강한 한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맛 좀 볼까요? 월명사 직연 스님과 함께 만들어본 사찰의 여름 보양식. 바로 맛을 볼까요? 네. 콩의 단백질, 자세 불포화 지방, 우무에 식이섬유를 한 그릇에 담았다.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우무잣 콩국은 부드럽게 입맛을 돋궈줍니다. 이 국물이 깊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당연하고요. 왜 이 우무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식감이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너무 물컹거리면 그렇잖아요. 괜찮죠? 또 그 네. 맛으로? 이거는 이렇게 좀 제대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알록달록 예쁜 색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큰 잎전도 크게 한 입 맛볼 차례. 맛있네요. 네. 잘 어울리는구나. 제가 온갖 롤을 다 먹어봤지만요. 요 조합은 진짜 신선한데 맛있네요. 동서양의 만남. 동서양의 만남.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당면, 두부, 숙지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예사롭지 않은 맛의 여름 만두입니다. 안에 정말 촉촉하네요. 저 요즘에 육즙 팡팡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만두는 채즙 팡팡. 채즙 팡팡. 애호박의 아삭한 식감과 고기보다 더 쫄깃한 표고버섯에 뿅!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삼복하면 흔히 떠오르는 고기 한 점 없이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하면서도 담백한 사찰의 복다림 음식. 스님들의 기력보충 밥상과 함께라면 올여름 더위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 덕분에 제가 사찰 음식의 매력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더위야 물러가라. 네, 오늘은 지은 씨가 항상 여전히 문화만 이렇게 소개해 주시다가 네. 약간 요리 리포터처럼 맞아요. 멋있게 나오셨는데 아 진짜 스님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사찰에서 복다리 음식을 제철 채소로 이렇게 맛있게 드신 거 봤습니다. 근데 네. 뭐 일견 좀 맛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맛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이게 채소를 먹어가지고 기력이 이만큼 보충되려나 아, 궁금하기도 맞아요. 합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요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채식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제철 채소는 그 영양소가 가장 가득할 때, 무르익었을 때 저희가 먹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 몸이 사계절 변화의 순리를 따라가도록 같이 도와준다는 점. 이런 점들이 참 우리한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나치게 고기만 많이 드시는 분들, 비만도 비만이고요. 왜 찔리셨나요? 많이 웃으시는데. 네. 고지혈증 같은 이런 질병도 많이 우려가 되는데 사실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육식파예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건강한 제철 음식으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가볍게 채워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보면서 저 같은 요리니, 그러니까 요리 어린이들이 그러세요? 쉽게 네. 따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확 갔는데 뭐 사찰 음식의 대가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신 지견 스님께서는 이 요리 교실까지도 여신다면서요. 네, 근데 맞습니다. 뭐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이 사찰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정규 수업도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요리니한테는 원데이 클래스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정규 과정은 8월 한 달은 쉬고요. 9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해서 다시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는 언제나 청주 월명사에 전화를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네요. 이 네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 보시고 딱 한 번이라도 원데이 클래스라도 발걸음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사찰 음식이 실제로 고유의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사실 그런 맛을 좀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정말요? 예,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네. 가끔씩.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사찰 음식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 박진희부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삼복 시기,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요. 만들어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할까요? 네. 자, 1번은 잔치 음식, 2번은 복다림 음식, 3번은 구황 음식, 4번은 제사 음식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뭐 사찰의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문제 중에 삼복식이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네네.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복복.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는데 주제 문자 우리 지은 씨가 소개 좀 네, 해주실까요?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오늘 스님들의 여름 밥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나만의 복다림 음식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만의 네. 보양식. 미정 씨는 뭐 올여름 좀 들으시고 계신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전에는 이제 복날이라고 해서 네. 삼계탕을 먹었는데 삼계탕 좋죠. 보통 왜 우리가 토마토 같은 거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왜 그 올리브유 같은데 볶아가지고 아. 먹으면 이만한 또 보양식이 없습니다. 이거 뭐 이탈리아식인가요? 이탈리아식이에요. 이탈리아 보양식. 이런 것도 좋습니다. 나만의 네. 보양식. 여러분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준비, 재테크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들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좀 요즘 한숨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그쵸. 한데요. 아마 그런 것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국민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이태재 팀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곳인지 또 국민연금제도는 어떤 것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관리 그리고 장애 등록 심사,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노후 준비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애인 복지 증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하나의 노후 소득원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월 연금을 받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네. 이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이 가입 인구와 또 수급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2,21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 100만 원 이상씩 받는 수급자분들이 28만 명, 그리고 개인이 최고로 받는 금액이 월 220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 받는 금액은 최고 월 364만 원까지 되고 있고요. 우리 충북 지역의 최고액 수급자는 193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 뭐 가입하셔서 지금 이제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가입하고 나면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그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10년 이상을 가입하고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에서는 이런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 중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요정연금, 그리고 가입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만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그 노령연금을 나눠서 받는 그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니만큼 현재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각은 만족한다기보다는 아쉽다, 후회된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뭐가 아쉬운가 하면요, 그 연금액을 많이 늘려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받다 보니 이렇게 좋은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낼 걸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큽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만족스럽다 보니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연금액을 최대로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게 참 좋지만요. 사람 욕심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을 늘려놓는 겁니다. 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일찍부터 가입해서 오랫동안 가입하기, 그리고 실직을 하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 내기, 그리고 미납분이 있다면 빨리 내기, 그리고 예전에 받은 일시금이 있다면 반납하기, 그리고 과거에 공백 기간이 있다면 이제라도 공백 기간을 채워서 보험료 내기, 그리고 60대가 넘어서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가입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모든 가입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각자가 가입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정확한 것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자꾸 많이 오래 내라. 네. 그만큼 그 이상으로 부서서 줄지. 예. 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던데요. 이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크레딧 3종 세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 1월 이후 병역 의무를 수행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는 제도고요. 출산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분들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2개월, 그리고 셋째 이후부터는 18개월씩 해서 총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에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줄 예정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가지고 또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지역 충북의 경우에는 이 기금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 충북 지역에서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가 약 16만 7천 명 정도 되고 있고요. 한 달에 지급되는 연금 총액은 65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기금 투자를 위해 전국에 딱 하나의 휴양시설을 지었는데요. 그 시설이 바로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청풍리조트입니다. 네. 이곳은 일반형과 콘도형 호텔 2개의 동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분들에게는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 호숫가에 있는 그 레이크 호텔을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았으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 국민연금인데요. 아직 네.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네. 늦지 않았겠죠? 어떻게 네. 가입하면 될까요? 예. 일단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것은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가입 신고를 하니까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요. 자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은 소속 건설사를 통해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통해서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나 학생 그리고 실직자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전화로 가입할 수 있는데 콜센터 1355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나중에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아서 연금 맞벌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1355번으로 여러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들을 때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장애인 지원 활동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연금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위해서도 역시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그 유급 휴가를 제공하여 그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신 그 사업주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일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일 최대 13만 원까지 해서 유급 휴가 일수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그리고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뭐 말씀해주신 거 이외에도 국민들의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또 다양한 노후 준비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은퇴 후에 맞게 되는 4가지 위험을 흔히 노인의 사고라고 합니다. 가난, 질병, 무위, 즉 할 일 없음, 그리고 고독을 4가지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이러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가 바로 노후준비 서비스입니다. 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진단과 상담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에 대한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상담이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전화 1355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우리가 노후에 매달 받는 평생 월급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매달 받을 수 있는 월급이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면 월급을 더 올릴 수가 있고요. 방치해두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너도 나도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만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잘 관리해서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똑똑한 재테크, 국민연금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또 노후 준비 상담까지 해주시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든든하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주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태재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며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복부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껴서 받쳐주시고요. 우리 한 다리 두 다리는 천장 위로 뻗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를 위로 올라오고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펴서 옆으로 넓혀줘서
아래로 바운스를 킥, 킥 2번 주며 모아줍니다. 다시 킥, 킥 다시 모아주고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상체 계속 더 끌어올리고요. 목과 어깨는 긴장감을 풀러서 좌우벅지 안쪽을 늘렸다가 모을 때는 안쪽에 힘을 쓰며 모아주실 거예요. 발끝까지 쭉 뻗어서 더 넓게 다리를 넓히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상체를 위로 올라서 코어에 힘을 주고 그대로 다리를 옆으로 열어서 넓게 스트레칭 해주며 아래로 킥, 킥, 반복,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2발 아래로 다운 킥, 킥, 다시 위로 업, 올라오고 킥, 킥, 위로, 킥, 킥, 위로. 이 동작 계속 반복해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코어의 힘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복부의 힘으로 계속 상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목 어깨에 힘 빼주실게요. 다리를 옆으로 넓혔을 때는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됨을 느끼고 다리를 가운데로 모을 때는 안쪽과 복부의 힘을 계속 주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대로 발 내려놓고 고개도 내려놔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누워서 시작하는 동작이라서 조금 이제 오늘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다 했는데 동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쉽지 다리를 않아요. 쫙쫙 찢어야 돼서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매일 아침 내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1년 중에서요 가장 더운 삼복 시기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먹는 음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자, 1번은 잔치 음식, 2번은 복다림 음식, 3번은 구황 음식, 4번은 제사 음식 되겠습니다. 네. 자, 삼복 시기가 복자가 들어갑니다. 강력한 힌트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나만의 여름 보양식 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진이 있으시다면 사진으로 같이 또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제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방금 퀴즈 주제 문자도 나만의 보양식이었고 오늘 사찰 복다림 음식 요거 제철 재료로 만든 그 음식도 만나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또 찐한 보양식 하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이번에는 저 멀리 남해 바다 거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제도의 보양 음식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를 가득 품고 있는 거제도 하면 해산물부터 떠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근데 오늘은 잠시 넣어두고 거제에서 특별하게 흑염소로 몸보신 해보겠습니다. 염소 삶으려고 장작에 불 떼고 있어요. 염소 요리 시작부터 손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은 1차적으로 핏물만 빼는 작업이에요. 예, 저희 집은 고기를 총 거의 4번 삶아요. 제일 큰 목적은 냄새 제거예요. 이제 1년 7개월, 8개월 있잖아요. 1년 8개월 됐어요. 장사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염소탕을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고 좋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서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몸에 힘도 나고 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염소 끓일 때 넣는 한약재를 같이 넣을 겁니다. 망개나무, 화살나무, 가시오가피, 감초, 당귀, 엄나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약 만들 때 준비하는 염소 요리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양파, 파뿌리, 생강. 핏물 제거와 초벌 삶기를 지나 드디어 고기를 삶는데요. 고기 맛도 좋고 뼈에서 나오는 육수도 더 맛있고 해서
손님한테 좀 더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고집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고기를 삶는 솥이고요. 하나는 고기를 발라낸 뼈만 삶는 솥이에요. 고기는 오랜 시간 삶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 분리해서 삶고 있어요. 고기가 채비를 마친 시간, 한편에선 또 다른 준비로 바쁩니다. 이 부추가 전골에 많이 들어가요. 김치 할 때도 전구지 김치가 맛이 있거든요. 새콤한 익으면. 상추, 땡초, 깻잎, 참나물, 머위 웬만한 거는 있는 데는 다 심어가지고 좀 내가 내 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맞는 양념이에요. 요거 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치고 전골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6대4 비율. 방방곡곡 발품을 팔고 몇 달 동안 온 가족이 염소고기를 먹으며 최고의 염소탕을 만들었다는데요.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여름에 땀을 붕 흘렸다가 이제 이렇게 먹고 나면은 피로도 좀 풀리고 피부도 매끌매끌해지고 이 나이에는 한 번씩 먹어줘야 우리가. 예, 저희 집은 매일 3가지 차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생강, 화살나무, 망개나무를 준비했고요. 손님들은 원하시는 만큼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약초차로 입가심하기 전에 메뉴 먼저 고르겠습니다. 형부 여기 어떤 게 맛있어요? 여름에 또 이기려면 또 이런 또 탕도 자주 한 번씩 먹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아니 맛이 있어요. 한번 먹어보이소. 손님마다 추천하는 염소탕. 자 이거 한 그릇이면 10년은 젊어집니다. 많이 더 있어. 각종 채소와 함께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염소 전골. 시래기가 들어간 육수에 숙주를 넣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넣을 거예요. 파를 넣고 고기를 같이 한 번 더 삶으면 파향이 있어서 고기가 잡내도 덜하고 그리고 고기도 맛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버섯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올라가고 호박 올라가고 파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부추랑 깻잎이랑 올려서 손님 상에 나가고 있어요. 탕과 전골 뭐가 더 맛있나요? 전골도 맛있고 탕도 맛있네. 몸이 약해가지고 이 염소를 탕이랑 염소를 먹고 굉장히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염소 요리가 아직 부담스럽다면 이 메뉴 추천합니다. 또 깻잎하고 부추하고 넣어서 땡초 다져 넣고 이거 찹쌀가루 계란 넣고 해가지고 부치는 거예요. 이렇게. 노릇노릇 잘 구워주면 한정 수량 판매하는 염소 육전 완성. 담백하니 육즙은 맛있다. 염소라는 소고기하고는 전혀 틀리네.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하가 불편하신 분들도 씻기도 좋고 이렇게 다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의 노하우와 젊은 청년의 패기로 손님들에게 맛과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휴가는 거제도로 오세요. 시원한 거제 경치로 눈 호강하고 체력 보충은 염소에게 맡기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제가 평소 좀 가보고 싶던 곳 중에 하나 이제 거제도인데 그래요? 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염소 전골에다가 염소 육전까지 굉장히 맛있어 보였어요. 네. 예. 사실 요즘 뭐 일일 일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네네네. 여름에 일주일 보양식이라는 맞아요, 말을 보양식.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복다림 음식 한번 먹었다가 또 흑염소 한번 먹었다가 이렇게 하면 올 여름에는 괜찮네요. 기운이 펄펄 그냥 그러니까요. 끓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잘 봤고요. 지금 거의 미정 씨가 저기 정답 퀴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맞아요. 김에 예, 바로 네. 또 저희 퀴즈 정답 발표 그리고 당첨자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 오늘 문제는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삼복 시기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자, 정답은 2번. 네, 복다림 음식이죠.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400님, 9033님 축하드리면서 먼저 6400님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중복날 아들의 효도를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대게와 좀 다르지만 비싸서 못 사 먹었던 홍게를 아들이 사줘서 마음껏 먹어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유, 아드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아드님 자랑을 지금 효도를 받았다고 제가 맞아요. 몇 번을 지금 자랑하시네요, 문자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9033번님이신데요. 네. 제 보양 음식은 수박입니다. 수박. 오. 한 덩이 사면 4분의 1은 먹고요. 네. 나머지는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아이스크림보다 낫겠다는 생각으로 쟁여놓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사실 이 수박은 혼자 사는 자취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먹기 힘들거든요. 예, 쉽지 않죠. 예. 예. 특히 이제 수박 같은 거 여름에 화채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시원하게. 네. 사실 이런 것도 보양식이 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예.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지난해 청주 성안길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또 구경하면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아트마켓, 아트바자르 청주라는 그런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올해도 다시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올해는 청주 향교가 자리 잡고 있는 대성로길로 가시면 역시 이번에도 역시 아트바자르 청주를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16일까지 열리고요. 지역에서 네. 활동하고 있는 10여 명의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까지 하실 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가서 꼭 구매 안 할 것 같은데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신 다음에 네. 작품도 구경 쭉 하시면서 작가들, 전문 작가들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네. 또 문화생활도 한번 좀 즐기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도 픽하시면 아주 좋은 또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